네, 터닝포인트 11 시작합니다. 11시대를 준비하면서 주가가 어떤 양상으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받아보는데 115%포인트 깜짝 서프라이즈 컷을 했어요. 대충 수연 앵커는 좀 눈치를 챘을까요? 그렇게까지 낮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그 깜짝 서프라이즈 컷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폭등했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저희가 우리 증시 좀 약하죠.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 아이가 그동안 사실은 그렇죠? 이런 많이 물론 아쉽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가 계속 뽑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데 오늘 반도체는 약간 쉬는 거죠. 쉬어간다기보다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의 그 폭발적인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이제부터는 좀 주요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핵심은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왜 이렇게 또 오르는 거예요?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약가 인하를 크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오르는 것도 치료제도 오르지만 수술용 로봇, 의료 AI 이렇게 의료가 붙은 다양한 섹터군들이 지금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궁금한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또 조선방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체크해 주실 거죠? 예, 잠시 뒤에 저희 또 바이오 쪽 그리고 반도체 스페셜리스트 모시고서 조금 더 답답한 부분들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답변 저희가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터닝포인트 11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연 앵커랑 함께 이제 어제 미중 관세 협상이지 얘기를 했었는데 숫자를 보면 와 정말 뭐 깜짝입니다. 워낙 사실은 뭐 145%가 말이 됩니까? 125%가 사실 제가 방송이라 이런 얘기를 좀 쓰면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이제 뻥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올려놓고 왕창 깎아주는 이런 거고 또 중요한 의미는 사실 숫자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이르면 주말에 시진핑과 통화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 이게 약간 금융시장 개방 이런 걸 얘기하나? 저는 살짝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펜타닐 공급 중단 이런 논의가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됐고 미국 주가 급등했고 우리는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까 또 혹은 반도체나 대형주를 사줄까 이게 관심인데요. 어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양쪽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보면 전차를 어제 샀습니다.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밀렸는데요. 이게 추세적인 흐름으로 가냐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으로 이제 반등 차오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하겠고요. 수연 앵커의 별점 뉴스 브리핑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을 현재 자극하고 있는 뉴스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스입니다. 자, 한증칼이 호반그룹의 지분을 18%까지 확대를 했는데 일단 이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이 지분율을 올린 것이 단순한 투자다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은 경영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 싸움도 계속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별점 2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 쪽으로 견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신약 마운자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고비보다 조금 더 살이 잘 빠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플랫폼 쪽에 강합니다. 장기 지속형인 펩트론 그리고 경구용을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지랩과 D&D 파마텍이 현재 급등하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상승세 과연 4월에 이어서 5월까지도 이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뷰노도 지금 유럽에서 딥카스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AI와 로봇 같이 가는 이유가 다 의료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용 로봇 고용이 잘 가고요. 또 의료 AI 쪽에서 많은 이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플랫폼 쪽에 잘 가고 있는데 자, 뷰노도 사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소식과 함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별점 3점으로 넘어갑니다. 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왔고요. 약가 59% 인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게 중간 유통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우리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호재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 약의 수요가 오리지널 약으로 가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피해를 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귀추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가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상승세고. 자, 마지막으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관은 삼전 하이닉스 파는데 외국인은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거든요. 디램 가격도 올렸고 지금 업황 반등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삼성전자의 문제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TSMC와의 매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저희 투자 알고리즘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잘 모셨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오늘 뒤쪽에서 제약바이오 파헤쳐보고 첫 번째로는 저희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의 수급이 지금 정착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인가? 어제도 이 질문 드렸을 때 어제 출연자는 동일하셨거든요. 기회 맞다고. 어제 삼성전자 쪽에 외인 기관 대량 순매수 들어왔고 5%나 상승했잖아요. 이것이 기회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두 가지 소식들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IT 쪽으로는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고객사와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도 이제 GPU 가격을 인상을 했죠. 거기에다가 애플도 이제 아이폰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이제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이제 측면 아래 이제 본격적인 수익성의 개선으로 이제 시장이 해석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둘씩 해소되는 이제 구간이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어제 특히 뭐 엔비디아도 이제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특히 반도체 장비 쪽 이제 어플라이드 머틀리얼스나 이제 KLL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 이제 구도에 있었던 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비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테크이밍이나 이오테크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단이 이제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이제 중국 관세 이제 협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때 한 5, 6%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중국 쪽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시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제 지금 5월입니다. 이제 5월이고. 여기는 10월이나 9월쯤부터 이제 HBM4 쪽의 양산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리드 타임을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장비들은 이제 그런 반도체 장비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주문을 받으면은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안 나왔네, 주문이 안 나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문을 받으면 3, 4분기 때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HBM4 대량 양산을 위해서 이제 하나둘씩 주문이 나가겠구나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주들이 이런 이슈가 나면 바로바로 시장에 좀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5% 삼성전자가 상승한 건 그냥 단순 지수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의 부활을 좀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HBM 8단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전략 자체가 이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애초에 이제 8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계속 꾸준히 주문량이 거의 오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렇게 수익성이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삼성전자는 HBM4 쪽으로 전략을 완전 선회해 버렸고 작년 3분기 때부터 아마
아마 대부분 그 정영은 이제 부문장이 계속 항상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HBM4를 얘기했습니다. HBM3 8단 반도체는 물론 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엔비디아와 계속 협상 중이다, 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컨테스트 얘기를 해왔는데 항상 생각해보면 맨 첫 번째 질문에서 계속 꾸준히 HBM4를 얘기를 했죠.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여러 관계자들 얘기 보면은 특히 지금 HBM4 쪽으로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가부화될 정도로 이쪽으로 좀 전략을 이제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아마 뉴스도 나왔을 겁니다. 나왔죠. 실제적으로 수율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HBM4 쪽으로 시장이 전략이 선회됐던 만큼 엔비디아가 아마 하반기 때부터 블랙엘 울트라 쪽으로 공급이 다양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12단 반도체랑 그리고 HBM4 쪽의 물량들이 더 오더 물량에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엔 삼성전자가 정말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 2보다 4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가 어제 나왔었고 그래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HBM 기술은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HBM4도 여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향후에 그런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이나 수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물론 SK 하이닉스도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기는 하죠. 그게 뭐냐? TC 본드 장비 쪽이죠. 물론 이제 하나 세미텍의 이번 달 말까지 특허와 관련된 너네가 실제로 특허에 대한 관련 침해를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세미텍도 하나 반도체에게 특허 무효 소송을 했죠. 이거는 대략 한 6개월 뒤에 이제 마무리가 되긴 할 건데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나 세미텍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HBM4와 관련된 수율 문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따라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결국에는 그 HBM4와 관련된 선점 효과가 뒤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 그 소보장단 안에서도 움직임이 갈릴 것 같아요. 어제는 일단 그 AI 서버용 기판이 집중받으면서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기판 쪽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조금 눈여겨볼 만한 테마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물론 이제 그동안 기판에도 꾸준히 같이 움직이기도 하겠고, 물론 우리가 1분기 때는 레거시 향 쪽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물론 1분기보다 2분기가 시장에서 더 반영이 될 겁니다. 뭐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반등이 되어 왔었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번에 살짝 랜드 쪽이 좀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2분기 때 특히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는 저는 그러면 레거시 쪽 봐야 되냐? 아닙니다. 저는 일단 HBM4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테크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HBM 전소장비 컬 테스트를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마이크론만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크윈은 작년에 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흐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충분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HBM4 관련 밸류 체인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장비 쪽으로 조정이 좀 나온 종목들 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조선과 방산 과연 매도 시점이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4월 한 달 내내 조선 방산 고점입니다를 외쳐주셨지만 너무나 생각보다 잘 버텨주었고요. 어제 조정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좀 높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잘 버티는데 횡보할 때라도 담아야 한다라고 좀 스탠스가 바뀌셨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산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금요일 5월 15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현대 로템이 일단 지연이 되긴 했지만 발표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건데 물론 이제 5월 달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하겠죠. 만약 한다고 치면은 물론 금액 규모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충분히 주가가 올랐을 때 시장에서는 선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루마니아나 뭐 슬로바키아 모멘텀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젤렌스키가 기다리고 있죠. 뭐죠? 휴전입니다. 휴전 관련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도체나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 제약 바이오나 여러 섹터들의 그동안 빠졌던 흐름들이 매개가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수급적인 차이지 방산 끝났어요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방산도 다시 한번
번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30일 휴전 정도지 완전 종전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도 저는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 이제 주식시장 자체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받아야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될까요?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은 이제 앞서 L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은 힌트를 받았었고 당연히 현대 롯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수주 잔고는 계속 쌓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폴란드 수출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그 넥스트가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에 대한 차익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간은 좀 조정 기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은 조금 팔로우업 트래킹을 해보자 이렇게 언급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본격 반등인가? 어제 그 유진 로봇 사회이사가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거의 2연상 가까이를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의 상승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수술용 로봇, 의료용 로봇도 이슈가 많고 정책에 대한 수혜도 좀 거론되고 있고 옵티머스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뭐 각자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겠죠. 뭐 어제도 엔젤 로보틱스도 뭐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은 실제 매출에서 그 20% 차지하는 공급 계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았고 결국에는 내수술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통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참 굉장히 크죠. 북미 시장 자체가 모든 이제 수술용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약 바이오 쪽 시장이 워낙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 매출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사실 그 다음이 큐렉스긴 합니다. 큐렉스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인공 관절 로봇이 이제 FDA 허가 신청을 좀 넣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오늘 옵티머스 로봇 영상도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테슬라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양산 시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유니트리 로봇이나 이런 유비테 로봇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지금 이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게 램보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양산까지 준비 중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또 한 번 이런 로봇에 대한 테마 흐름이나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이슈들이 부각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빠져왔던 조정들이 반등할 시점이 충분히 지금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보단 이슈,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로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뭐 건설 기계라든지 AI라든지 정말 많은 테마가 이 정책 공약에 대한 수혜를 입고 있잖아요. 네. 공약이 실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큽니다. 이것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은 어때요? 실제로 AI 쪽은 우리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냐면은 우리나라 뭐 솔투루스나 아니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나 몇몇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B2G예요. B2B나 B2C가 아닙니다. B2G 쪽으로 솔투루스가 작년 3분기 때 공공기관에서 받았던 수주 물량으로 실제로 흑자 전환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뭐 BI 매트릭스나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팔런티어나 이런 회사들처럼 사실 크게 조금 B2B나 B2C 쪽으로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실제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즈 그리고 정책 수혜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바이오 체크하겠습니다. 트럼프 악재 무시한 바이오. 악재를 무시했다기보다 일단 약가 인하가 행정명령에 사인이 돼서 우리나라는 일단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호재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앞서서 제가 별점 뉴스에서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오리지널 의약품 쪽으로의 수요가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건 이제 유럽을 사실상
사실 뭐 디스를 했죠. 네. 디스를 한 이유가 실제 유럽에서 파는 이제 의약품과 북미 시장 같은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바이오 그 제약 바이오 약가 시장에서 거의 한 60-70%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약품인데 미국에서 팔 때는 3배 이상 가격이 더 비싸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너네도 유럽에서 파는 것처럼 우리도 약가를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한 게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쪽으로 터치를 했죠. 물론 이제 그래서 타겟 대상은 전년도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의 제기를 했던 특히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리아리도 좀 변동성을 보여왔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D&D 파마텍이나 페트론의 운진이었던 거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경구형 치료제나 아니면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고 실제 인상이 성공하게 되면은 새로운 신약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서 터치가 제한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바이오 시밀러와 가격 경쟁력은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 그 중간에 있는 유통 마진상 PBM 업체에 관련된 제재 영향이죠. 실제로 이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리베이트 가격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를 패싱하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조금 더 남을 수 있다라는 게 바이오 시밀러의 특징인데 호재까지인지는 모르겠고 정말 찐 호재는 비만 치료제로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기술 수출주 같은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포커싱 자체가 비만 치료제로 맞춰져 가고 있어서 아니면은 뭐 의료 AI 플랫폼이라든지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워낙에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장 적절한 투자처가 어디예요? 바이오 안에서? 일단은 단기적 모멘텀은 저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니까 알테오젠이 다음 달 7일이죠. 네. 그 관련된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 관련 제기 소송이 6월 7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할로자임이 패소가 되면은 이제 할로자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추후에 이제 기술 이전이나 여기와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어제 물론 하나증권에서 대략 한 45만 원대 목표가 정말 오랜만에 목표가 산출된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그러면 알테오젠은 그동안 발목이 잡혀왔던 이 시장에서 네. 새롭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영역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35만 원 만약에 이하대라면은 알테오젠은 뭐 굉장히 무난하게 접근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있습니다. 알테 화진이라고 채팅에서 별명까지 있으신데 무난하게 알테오젠은 접근 가능하다고 40만 원 언더면은 뭐 무조건 이제 40만 원은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항상 가격대가. 의료기기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 뷰노도 유럽 쪽에서 허가 받았고 최근에 의료기기, 뭐 미용기기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네, 우리 또 물론 지난달에 이제 AACR을 하긴 했지만은 이번 달에 또 아스코가 있죠. 네. 물론 이제 눈이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그동안 연구 관련된 학회에 대한 발표도 추가적으로 좀 남아 있는 만큼 AACR보다 아마 이번 아스코에서의 발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노도 이제 결국에는 해외 시장 진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고 누닛은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본격적인 추가적인 계약과 여기에 더불어서 또 다른 계약건이 조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번 다음 달 말이 되면 FDA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 시험을 제외한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 AI 쪽도 충분히 봐야 되는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